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스튜디오가 가득 차는 날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토크로 푼다. 뿌리 깊은 부동산 시간인데요. 네 분의 전문가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신도시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귀도 솔깃하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세요? 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얘기에 이제 앞서서 네. 우리 진행자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전부터 궁금했었는데 네네. 혹시 이상형 원하시는 남성상이 어떠신가? 저는 사실 보기보다 그렇게 눈이 높지 않습니다. 네, 눈이 그러시군요. 높지 않고 뭐 별그대의 김수현이나 도깨비의 공유 정도 딱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말문이 바뀌네요. 난 눈이 높지 않아요. 네. 별로 높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 어떻게 소개팅 시켜주실 거예요? 왜 여쭤보신 거예요? 일단 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네. 제가 해드리면 좋은데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이제 두 분의 공통점은 외모가 이제 좀 남다르시잖아요. 네.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도 이제 외계인 그리고 도깨비. 일반인은 그래서 아니네요. 네.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좀 그런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네. 공통적인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공통적인 게 두 분 다 전부 다 땅 부자라는 겁니다. 이야, 땅 부자. 이분이 정말 완벽하네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땅 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셨나요? 신도시? 신도시는 아니고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계인 도깨비인데 네. 그중에서 이제 해외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아하. 그래서 도깨비 드라마를 보시면 캐나다의 한 판자촌에 맞아요. 거주를 네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시고 나서 후에 그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어느새 호텔 소유주가 되신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일단 이렇게 말만 들어보시게 되면 뭐 땅 부자가 되시는 건 상당히 많이 쉽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자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고 안 되신 분들도 계신데 그 중에서 앞에 계신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현 상황에서 좀 불편하시다고 좀 너무 참기 힘드시다고 함부로 이렇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주변 상황에 맞춰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한번 오늘 조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 소개팅 얘기에서 이렇게 부동산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또 연결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여성분들의 로망, 네. 예, 잘생기고 다정하고 돈도 많고. 예, 돈도 많으신 그런 남성분들은 이제 네. 최고의 남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전문가분들도 같은 조건의 네. 그런 여성분들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아이고. 뭐 지난 시간에 건물주, 요트 소유에 이번에는 이런 완벽한 조건의 여성분들까지 이러려면 이런 말이 있죠. 전생에 나라를 좀 구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공하시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땅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주시나요? 그런 쪽 얘기를 맞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땅 부자가 되는 비결도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 또한도 역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요? 그래서 오늘 또한도 역시 노래로 오, 시작을 또 노래 한번 힌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저 푸른 초원 위에 따라라라, 또 이거예요? 그림 같은 상관이 없어.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똑같은 거는 오늘의 네. 주제도 바로 신도시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뿌리 깊은 부동산 신도시 두 번째 이야기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요,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6223-998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일단 2기 신도시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1기 신도시는요, 바로 천당 밑에 분당, 분당과 일산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2기 신도시는 어딘가요? 이기 신도시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도나 네. 위례 같은 신도시가 있죠. 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신도시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이기 신도시가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기 신도시의 건설 목적은 수도권 주변으로의 인구 분산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2기 신도시의 건설 목적은 또 뭔지 궁금해요. 네. 2기 신도시도 네. 1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네. 그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2기 신도시를 만들게 되었고요. 네. 또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값,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그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2기 신도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땅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비결이 있나요? 일단 1기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질 때 그 안에 토지를 소유하셨던 분들은 네. 이제 그 토지 보상금이라는 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으로 이제 여가를 즐기신 분들도 계시고 인접 지역에 다시 한번 이분들이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그 주변에 이제 그 전 경험을 떠올려서 이제 다시 한번 토지를 소유하시면서 또 그게 완성됨에 따라 지가가 올라가면서 더 큰 부를 축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조금 보태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장과 포도주와 친구는 네. 오래될수록 오래 오. 묵힐수록 더 가치를 바란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땅도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오래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토지의 가치는 그 주변이 어떻게 개발되느냐 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증가되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러니까 묵은지처럼 무조건 오래 묵힌다고 다 뭐 상승의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네요. 주변을 좀 살펴야 된다. 그렇다면 신도시나 또 신도시 주변에 토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좀 보신 건가요? 네. 그럼 개발되기 전과 이제 네. 개발된 후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지가를 간단하게 비유를 드리면 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군사 지역으로 다 묶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개발 불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개발이 이제 가능해지는 지역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지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즉 폭등이라 그러죠. 네.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되면서 많으신 분들께서 차익을 얻으시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화성 쪽을 가시게 되면 일부 토지는 10년 사이에 100배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평택 같은 지역도 근래 한 몇 년 사이에 10배 이상이 가격이 상승한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0배가 아니고 네. 무려 330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또 경상도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 경상도 지역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 경상도 지역에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네, 울산. 2007년 당시보다 2017년의 지가가 주변 지가나 그 네. 울산 지역 안에 지가가 매우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실 사례로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분이 판교에 이제 관심이 있으셔서 그 판교 주변에 이제 토지를 한 2억 원 가량으로 이제 네. 투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토지가 지금 최근에 15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토지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그 인근에 투자하신 곳 인근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서면서 그렇게 지가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비슷한 경우가 바로 동탄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동탄은 최근에 삼성전자 나노시티가 들어오게 되면서 동탄 신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파주에 LG 디스플레이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주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개발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지가 상승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아까 도민준 씨랑 씨랑 그리고 우리 공유 씨를 공유 씨. 말씀하실 때 네.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요.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도민준 씨 같은 경우 이제 드라마 속에서 네. 부의 축적법이 좀 따로 있으십니다. 혹시 자세히 보셨나요? 뭐죠? 도깨비니까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드라마 속의 대사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눈을 감고 한 공유처럼 해줘요? 아니죠. 도민준 씨, 네. 김수현 씨로 제가 빙의를 하는 거죠. 네네네. 한 400년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되어져 버렸네요.
근데 CG로 안 돼요? CG로 이렇게 얼굴만이라도. 응? 그래서 네. 도민준 씨는 이제 1700년대부터 네. 부동산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투자를 하셨는데 계기가 한양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집주름한테 가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네. 그 집주름이 어느 이제 돌박 같은 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설명을 하기를 지금은 돌박 같아 보여도 여기에 뽕을 그렇게 심으면 그렇게 잘 자란다고 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산 땅이 네. 어느새 잠실 놀이동산이 되고 이야. 그리고 후에 또 이제 토지에 관심,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셔서 주변을 돌아보는 와중에 계속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었어요.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게 급매가 나왔어요. 어느 한 관리 직분의 토지였었는데 급매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뭐 정자나 좀 짓고 좀 뭐 농사나 지을까 해서 이제 토지를 사들였는데 네. 그게 어느새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이야. 들어오게 되면서 드라마 속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된 그렇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자, 아파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아파트도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사느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가치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도민준 씨는 이제 400년 동안 살면서 부를 축적을 했는데 우리 이제 저희 아나운서님이나 뭐 네. 저희 전문가분들도 100년 이상 살기 힘들잖아요. 뭐 그래서 100세까지만 살아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기 신도시가 많이 건설이 되고 있는데 여러 네. 곳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옳은 곳도 있고 미분양이 난 곳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잘 안다면은 미래에서 이제 부동산을 선별하고 거기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잘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기 신도시의 각각의 특성과 조금 장점들을 좀 살펴볼까요? 일기 신도시의 문제점이 교통 체증이 많다 보니까 그 새벽에 그 아침에 그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그 시간을 피해서 일만 하고 그곳에 가서 일만 하고 다시 잠만 자러 오는 그러한 네. 심각한 교통 문제와 주변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그때 당시에 시대적 특성상 서울로 인구가 급격하게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네. 이제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기범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기 신도시는 동탄, 고덕, 운정, 옥정, 뭐 송도 이러한 신도시들은 도로를 먼저 확충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를 이렇게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제 신도시를 만들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과거에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 당시는 버스 전용 차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스 전용 차로가 생기면서 계속 교통 체증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교통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잠실에서 분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과거 제가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었는데 그때 교통 체증이 좀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걸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새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신도시가 교통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주변 인프라 형성에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러한 신도시들도 많은 반면에 또 자급자족의 기능을 갖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신도시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파주에 LG 디스플레이가 들어오고 그리고 영통과 동탄 이쪽인 삼성이 또 입주함으로써 일과 잠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신도시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도시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가가 또 많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갖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똑같은 신도시이지만요, 유난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교와 판교인데요. 자, 다른 지역도 수도권과 좀 밀집이 되어 있는데 유난히 두 곳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판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판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좀 큼직큼직한 기업들을 보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IT 분야에서는 NC소프트 그리고
넥슨이라든지 이러한 많은 기업들이 큼직큼직한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요. 2011년에 지금 종사자 수가 약 2만 명이었던 그 판교가 지금 현재는 7만 명까지 종사자가 늘어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큰 도시로 성장 중입니다. 네. 네, 그리고 광교 같은 경우에는 굵직한 호재들이 많잖아요. 경기도청 신청사라든지 광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광교 법조타운 이러한 것들이 몰리다 보니까 확실한 일자리가 생겨서 이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구 유입을 통해서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네. 광교랑 판교 양쪽 모두 다 결론은 일자리라는 결론을 지어드리고요. 그래서 광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법조타운, 이제 공기업, 이제 관공서 관련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청사도 들어오게 되고, 판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업체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과거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지어졌던 배드타운, 신도시들 중에서 배드타운으로만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탈피를 하면서 자급자족의 신도시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곳이 광교랑 판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집중을 하시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역시 언제나 말씀을 하셨듯이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미래 가치가 상승하는 곳이다. 뭐 두 곳이 이런 공통점이 있었네요. 하지만 광교나 판교는요, 이미 뭐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곳에 투자하기를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예, 같아요. 그런 분위기도 좀 없잖아 좀 네.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다른 지역은 좀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네, 이제 다른 지역을 살펴보시게 되면 네. 나주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전력공사가 이제 오. 입주를 함에 따라서 이렇게 일자리가 오. 창출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 포항은 블루벨리 국가산단이 이제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주변에 이제 또 지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 네. 기업들이 이렇게 2007년도와 2017년도에 그 지가를 비교해 보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가 기업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그 주변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가 상승의 그런 그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관공서, 그리고 뭐 공기업, 네. 그리고 기업체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있는 그런 지역이 또 양질의 일자리가 네. 생겨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주, 포항, 울산.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실 법한 네. 그런 토지의 조건을 살펴보면 4차선 대로변에 넓게 길게 물려 있는 토지나 아니면 상가를 바로 올릴 수 있는 상업지역, 또 그 풍수지리적으로 오. 굉장히 좋은 그런 토지, 네. 이런 토지들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실 만한 조건이 오. 갖춰져 있는 토지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토지가 이제 수요가 없다면, 수요가 없다면 그쵸. 이제 묶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라는 거는 이런 조건들을 따지시는 게 아니라 수요가 쇄도하는 그런 위치를 잘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가. 예. 그게 좀 관건이군요. 예. 자, 그렇다면 제1신도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할까요? 알려주시죠.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네. 이제 첫 번째로 첫 번째, 학군, 학군.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 어떻게 맞아요? 하셨습니까? 예, 전문가가 되셨네요. 이제 네. 세 거의 번째. 예, 저희와 함께 하니까 거의 이제 전문가. 세 번째 일자리? 역시 풍어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예, 전문가를 좀, 네. 같이. 예.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이제 학군 같은 경우에는 강남 8학군이나 혹은 목동 같은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을 이제 그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거나 혹은 주변에 그 지역에 이렇게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관공서, 이런 뭐 공기업, 네.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는 그런 지역을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안먹인과 동시에 전문가와의 정보,
그리고 교류 이런 상담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오늘 시간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와 전화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죠. 이따 이제 상담 시간이 이어질 텐데 오늘도 자신 있으시죠? 네, 자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또 주제가 또한 역시 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많이 준비하셨네요. 내가 필요할 땐 오! 나를 불러줘. 구성적? 언제든지 달려갈게. 무조건이야. 네. 박수 혹시 쳐줘야 될 학창 것 시절 같은데? 꿈이 가수였어요? 이 가수의 못다한 한을 지금 오늘 방송에서 푸시는 것 같아요. 가수는 아니었었고요. 네. 그 모창을 많이 해서 노래방을 가서 많이 불렀는데 오. 친구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김민종 씨 모창 한번 들어볼게요. 그대요. 아까 그 톤이 괜찮았어. 그럴까요? 네. 그대여. 비슷해, 비슷해. 그래요. 소름이. 자.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분과 또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고요. 바로 이분과. 네. 네,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부동산, 좋은 부동산, 선별법과 내 자산 가치 상승 비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모두 다 오셔가지고 세미나 잘 들으셔서 많은 좋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 네 분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서울 02-622-998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수지 삼성 4차 79제곱미터를 94년도에 분양받았습니다. 재건축 가능성과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재건축 소식이 좀 들리나 봐요. 예, 이거를 제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네. 그 아이 키우는 데는 신도시가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94년도에 분양을 받아서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서 네. 집을 지금 이제 새로 주고 있는데 음. 이게 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갖고 있으려면은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호재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상담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수지 삼성 4차 94년도에 분양을 받으셨고요. 예. 아이 키우시기에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은 아이 키우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예, 공원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예, 좋더라고요, 공원도 그 있고 주변에 이제 초중고도 학교도 되게 많이 가까워서 특히나 옆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횡단보도라든가 대로도 건너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하시기에 키우기 되게 마음이 편하셨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히나 이 용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거 진천, 사후 용인이라고 해서 진천과 용인 쪽에는 이제 명당 자리도 많고 복도 많고 그래서 이쪽에 사시는 것 자체가 일단 풍수 지리적으로 너무 좋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용인에서 오래 사셔서 아시겠지만 용인은 과거 이제 대단지 규모로 아파트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크게 아파트 값이 오른 걸 느끼실 수도 있고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용인 같은 지역은 지금 버블도 경험을 했고 난개발도 많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흑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오랫동안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셨네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지 삼성 4차 아파트를 보시면
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변이 좀 많이 좋으세요. 이렇게 이쁘게 잘 지어져 있고 네. 예전에 지어진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변 이제 옆에 바로 임야, 산지도 같이 있어서 공기도 좀 맑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앞으로 전망을 말씀드리게 되면 네. 지금 수지 4차 삼성이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양쪽 동천역이랑 수지구청역이랑 상당히 많이 가까우세요.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지구청이랑 밑에 보면 이 두 역이 있는데 이 두 역이 지금 계속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성북역 주변이 상당히 많이 쾌적한데 이 주변에는 아직은 좀 유흥이라든가 좀 이런 뭐 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쾌적하고 좀 안전한 지역인데 지금 선생님 위치가 동천역이랑도 가깝고 수지구청역이랑도 가깝고 지금 성북역에 대한 제가 호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큰 호재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밑에 광교에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청사가 이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교는 한 번쯤 짐작을 해보셨을 때 가격이 지금보다는 오르진 않을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싼데 특히나 이 수지 삼성 4차 같은 경우에는 주변 통틀어서 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가 제일 좋은 아파트세요. 오. 그래서 과거에 지어진 부분도 있지만 가성비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20평대 아파트에서 방 3개 있는 건 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지금 주변으로 계속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음과 동시에 특히나 이제 초중고 인접해 있고 주변에 공원 산책로도 이렇게 인접해 있는 선상에서 왼쪽에 동천 더샵 이스트포레라고 보이시죠? 아마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셨으면 이 호재에 대해서 공사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시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예, 그 계속 공사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예,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대단지 규모로 개발이 되는 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10년 전에도 얘기가 한번 꾸준히 나왔었던 부분이세요. 어. 그때 아마 좀 들었습니다. 기대 몇 좀 년 많이 전에도. 하지 않으셨었나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내 기대만큼 리모델링이란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빠르게 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94년도에 분양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계속 쭉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예. 저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잠실에 시형 아파트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형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이게 아파트가 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거든요. 거의 뭐 10배 가까이. 네. 와. 근데 그 전에 저는 저희 집은 이사를 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시청자님도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면 당장 급하게 쓸 데가 있지 않은 이상 지금 가지고 계신 그대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 이쪽에 대한 전세가도 조금 더 그리고 매매가도 꾸준히 오르실 가능성이 많이 큰 지역이시다 보니까 저는 계속 보유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 풍수지리적으로도 아주 좋고 더블 역세권이고 미래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네, 예, 예. 네,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조금 보유하시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춘천시 신동 815-43 토지를 상속받은 후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속받은 후 보유 중이신데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13년도에 상속을 받았거든요. 4년 정도 되셨네요. 예.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요거 한 4년 전에 네. 그 상속을 받은 곳이에요. 네. 예, 근데 지금 이게 전망이라든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네. 봐드릴게요. 네.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예. 전체적인 지형적인 입장을 먼저 설명드리면 지형적으로 네. 이렇게
산으로 많이 쌓여 있어요. 춘천시가. 네. 근데 이 과거에는 강원도청이나 이 강원도청 주변으로 해서 대학교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예. 그 대표적으로 뭐 강원대학교도 요 안에 있고 한림대학교 그리고 뭐 춘천교대도 이쪽에 위치를 네. 하고 있어요. 네. 춘천시청이나 강원도청이 있는 이 주변으로 해서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지금 산으로 돼 있다 보니까 토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를 소양 제2교를 건너서 이 위쪽으로 신사우동 쪽으로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고 심지어 그 춘천 우두 택지 개발 지구도 그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생긴 택지 네. 개발 지구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815-43번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그래서 상속을 받은 거라서 예, 전망도 궁금하지만 예. 혹시 또 어떤 뭐 호재도 또 있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아, 예. 예,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연락을 드린 겁니다. 네. 이 상속받은 땅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네. 일종 주거 지역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위로 지금 도로가 요렇게 하나가 나고 있어요. 예.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도로객이 나 있고 예, 예.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도로가 두 개가 더 뚫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도로가 났을 경우에는 네. 그 보통 아파트나 뭐 건물을 지을 때 되게 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네. 이쪽에 지금 호재가 네. 레고랜드가 밑에 하중도 쪽으로 들어설 예정이에요. 지금 2018년으로 완공 계획이 잡혀 있고 예, 지금 예, 다리도 예. 하나를 이렇게 놓고 있는데 다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정률 98% 정도를 달성하고 있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레고랜드에 맞춰 갖고 이 위도 쪽으로 그 네. 리조트 단지가 하나가 계획이 돼 있었어요. 아, 예. 네. 근데 이 지금 리조트 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금난 때문에 이 투자를 시행하는 사에서 지금 전면 중단을 했지만은 그 레고랜드가 생기고 아무래도 네. 리조트 단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위도도 차차 개발이 될 예정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고 아, 지금 보유하신 일종 주거 지역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향후 전망이 매우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네. 주변은 다 녹지고 이쪽은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건물을 네. 건설할 수 있어서 그 레고랜드와 맞춰갖고 지가가 많이 상승될 수 있다는 걸 오. 말씀드릴 수 아, 있고 장기적 예. 전망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거 아주 좋은 거네, 전문가님. 네, 네, 도로 계획도 네. 있고 감사합니다. 2018년 호재도 또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좋은 땅 상속 받으셨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고민 해결이 되셨어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좋은 일이 앞으로도 좋은 일 몰랐어요. 많이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은평구 녹번동 81-4 빌라를 90년대 지었는데 총 12세대 중 1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하려 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 가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팔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 가구가 있어서 조금 애매하신 거군요. 재건축을,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예, 예, 그, 재건축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 업자가 있는데,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네 분이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고민이 좀 되시는 거죠? 예,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재건축 그러니까 이 지금 빌라를 지금 이렇게 매입을 하시려는 분이 계시는데 예, 이거를 이제 그 동의를 안 하는 세대가 있어서 예. 이게 지금 이 매도 과정이 지금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이거를 뭐 따로 이렇게 시청자님께서 그러면 갖고 계시는 거를 따로 팔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셔서 지금 문의를 주셨죠. 예, 예, 예. 예, 예.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예, 그 시청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그 세대 있죠. 예, 예. 거기는 개인적으로 매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혹시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되셨나요? 건물이 오래됐어요. 90년도 지었으니까 꽤 됐죠. 예, 이런 그러니까 노후된 건물들은 이제 네. 그
공유자, 그러니까 지금 빌라에 거주하고 계신 세대주분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의 80%, 100%가 아니라 80% 동의만 있으면 이제 법적으로는 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12세대에 지금 예. 이런 빌라로 지금 제가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확실한 거는 10세대가 예. 이제 동의를 하시면 예. 그러면 이거를 그 매입하시려는 분 있죠. 예. 그분께서 재건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혹시 예. 이 12세대 중에서 몇 세대 정도가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네 여쭤볼 세대, 네 세대. 아이고, 아. 맞네. 그러시면 두 세대가 더 네. 이렇게 동의를 하시면 예. 이제 그 매입하시는 분이 재건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빌라가 위치해 있는 장소를 이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예. 일단은 이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게 그 바로 나오면 조금만 나오면 바로 대로변이 나와요. 예. 예. 바로 테러 일부러게요. 예, 바로 대로변이 나오고 거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또 역촌역이라는 또 역사가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교통적인 부분에서 다가가 보면 굉장히 교통 여건이 좋은 편에 지금 속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주변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뭐 초등학교도 있고 바로 네. 근방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 초등학교 옆으로 또 공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네. 그 입지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그 네. 매도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그 네. 세대를 매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혹시 지금 어떤 그런 자금적인 이런 사정이 좀 급하신 상황이신가요? 아니, 급하지는 않은데요. 예. 여기서 뭐 한 오래 뭐 살다 보니까 저격으로 다 뭐 옮겨보고 싶은데 애들하고 같이 사는데 애들도 다 보내버리고 그러냐. 예. 둘이만 사는데 예. 어디 이제 뭐 조그마한데 좀 뭐 작은 평소라 이제 공기 좋은 데로 갈까 싶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자면 네. 예. 일단은 지금 급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위치는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예. 그러니까 그 매입하시는 분 있죠. 예. 매입하시는 분하고 그 동의를 지금 안 하시는 세대주분들 있잖아요. 네 세대. 네. 이 세대주분들이 아마 그 지금 금전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이런 그 금액으로 이렇게 이 매도를 하시려고 아마 반대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면서,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매도가 안 되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대를 그냥 팔고 나가버리자. 그냥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나머지 네 세대들 이제 그분들하고 조금 더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의견을 좀 공유하시면서 네. 예, 이렇게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재건축이 가능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성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하시니까요. 조금 더 상황을 좀 기다리신 후에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듣고 고민 해결 드렸는데요.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서 전문가와 1대1로 만나서 고민 해결하는 자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02-6223-9988 번으로 접수된 사연들인데요.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용인기흥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12제곱미터를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괜찮은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괜찮을지 또 전망 문의 주셨는데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지도로 잠깐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전에 한번 질문 드릴 게 있는데 혹시 이거 분양받으신 예, 아파트신가요? 예. 아, 네. 지금 이 주변의 인프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축하드린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위치에 있는 이 아파트 위치에서 좌측편으로는 삼성전자 본사가 지금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광교 신도시에 이제 경기도청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지금 보시면 화성 공장과 그리고 기흥 공장이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은 지금 삼성의 영향권을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2019년 지금 3월이 완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때 실입주를 하시나요? 예, 예. 네. 그러시면 그 입주를 하셔도 여기는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대규모 대기업의 영향권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가치도 상승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그 장소에 가면 외곽 지역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경부고속도로도 통과하고 있는 바로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를 잘하신 거네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린다는 전문가의 말씀이셨습니다. 전망이 아주 좋다고 하네요. 네, 고민 해결이 좀 되신 것 같으세요? 예, 예.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생기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만나봅니다. 충남 보령시 동대동 489-10과 52에 있던 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주거지역이었던 토지가 상업지로 종상향되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무척 고민되시겠어요? 네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충남에 있는 토지를 지금 이런 뭐 활용하시는 방법을 좀 궁금해 하셔서 문의를 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토지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이 토지가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상업지역 주변에 지금 이렇게 보령에 전체적으로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네. 살펴보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 토지의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보령 지구라 명천 지구라고 해서 네. 이제 그 신도시 작은 소규모의 신도시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도시가 이제 완벽하게 입주가 되게 되면 네. 지금 네. 이 보령시 내에서 지금 크게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시청자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위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 토지가 뭐 이렇게 막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예, 이런 신도시가 아래쪽에 있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 네. 그러면 이 지금 갖고 계신 토지로도 이제 상가들이 이렇게 즐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보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이제 딱히 인구 유입이 될 만한 뭐 그런 호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네. 보령에 지금 이런 명천지구처럼 신도시, 미니 신도시가 개발이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보령에는 그 중부 발전,
네, 화력 발전소 중에 하나인 중부 발전의 그 본사가 지금 이 보령시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항 쪽으로는 이제 그 실제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력 발전소가 지금 입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령 같은 경우에는 그 정규직들 중부 발전에서 근무하시는 정규직들이 이렇게 몰리게 되면서 이런 명천지구 같은 신도시도 만들어지고 이러므로써 향후에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상업지역의 토지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지금 이런 굉장히 좋은 그런 지금 앞으로의 미래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은 좋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활용은 지금 당장 이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토지 주변으로는 네. 상가가 아직 이렇다 할 상가가 아직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신도시가 만들어짐에 따라 이 주변으로 어떤 상가들이 들어오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주변으로 미니 신도시도 조성 중이고 뭐 또 화력 발전소도 있고 하니까요. 주변이 어떻게 좀 변하는지 보신 후에 좀 잘 맞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상담 도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들 들어보고 또 해결책 제시해 드렸습니다. 좋은 해결책 제시해 드려서 저희가 좀 뿌듯한데요.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네 분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신도시 그 두 번째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작에서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공유, 김수연, 네. 그리고 도민준 씨 이제 부동산 투자 법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신도시를 다 알려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마지막 클로징을 할 때 이제 정주영 회장님하고 이병재 회장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투자를 하실 때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거는 안목이 상당히 많이 중요한데요. 그와 동시에 결단력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전부 다 특별하게 노력을 하신다고 한순간에 생겨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하시고 네. 특히나 항상 안내를 드리는 세미나장에 많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소통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결단력도 끌어올려 드리고요. 안목도 끌어올려 드리니까 항상 저희가 언제나 그 세미나장에 있으니까 항상 찾아오셔서 항상 저희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헤쳐나가시는 그런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부동산 매거진도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부동산 매거진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